내려간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네,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2016년 선거입니다. 그때 대한민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를 그냥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조롱을 했습니다. 2016년에 제가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정치를 분석하기에 약간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 우리 아이가 그 펜실베니아고 와톤 스쿨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여름마다 그렇게 뭐 딸 보러 간다고 이제 갔는데 그해 여름에 그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저걸 했어요. 이 민주당 전당대회. 근데 그때 가서 분위기를 보고서 와, 이 펜실베니아는 이거는 무조건 민주당 찍는 주인데 그리고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도 거기서 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트럼프더라고요. 거기 힐러리가 거기서 전당대회라는 체육관 앞에 큰 트럭이 서 있는데 힐러리를 감옥으로라고 써 있는 트럭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총 맞을 각오하고 서 있는 겁니다. 분위기들이 그렇게 완전히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거하기 한 열흘 전쯤에 제가 그 워싱턴에 있는 무슨 해군 회의에 참여를 하느라고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미국 군인들 잔뜩 있었는데 장군들도 있었고 소령 중령들 많았고 내가 그냥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 되는 게 더 좋아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장군들 한두 명이 힐러리 클린턴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고 소령 중령들은 전원이 트럼프더라고요. 내가 와서 트럼프가 될 것이 확실하다. 그 이전에도 된다고 그랬지만은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학자 중에서도 좋은 자만 쳤었습니다. 바로 왜 그 가서 현지 분위기를 투표하면 현지 분위기 보는 사람들인데 아니 민주당 전당대회 하는 앞에 큰 트럭에다가 힐러리를 감옥으로라고 쓴 간판 붙이고 있는 그 분위기를 왜 못 이기냐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사명을 다 안 한 겁니다. 기능을 안 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리고 심지어는 뉴스위크지에서 선거하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 될 것이 확실하다 해가지고 마담 프레지던트라고 해서 특집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희귀본이 돼가지고 비싸요. 살려면은. 이거 완전 엉터리인데 엉터리도 이게 역사의 기록이 되다 보니까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언론이 행태입니다. 트럼프가 말이죠. 전당대회에서 이겼어요. 이렇게 다 놀란 거예요. 아니 17명의 괜찮은 후보를 다 껴버리고 전당대회에서 이긴 날 이 사람은 이제 녹아다니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타입기에 나옵니다. 2016년이에요. 그리고 선거하기 요거 며칠 전입니다. 그 10월 20일자니까 선거하기 열흘 전 거예요. 거기에는 얘는 끝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라는 끝나는 잡지가 트럼프가 이겼다는 것은 미국의 비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그 얘기예요. 트럼프가 승리하는 건 미국의 비극이다라는 식으로 완전 당파성 어느 한편 그게 아니라 당파성을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럴까? 답이 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말이죠. 아주 대단한 후보인 것처럼 그대로 떠들더라고요. 카말라 해리스가 후보가 되기 전에 여론조사입니다. 미국 부통령 사상 최악의 부통령이 누구냐? 제일 못하는 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40%. 그 다음에 마이크 펜스 17, 딕 체니 17, 그리고 댄 퀘일, 부시 대통령의 부통령입니다. 뭐 나머지 다 해가지고 제일 못한 그래가지고서 지난 한 3, 4월 달에서는 바이든이 이 사람 가지고서 내가 이 사람을 부통령으로 띄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 이거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신데렐라더라고. 끝내주고 북한에 대해서 원칙이 있고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영어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라는 영어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리퍼블릭 오브 노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노스 코리아 is our ally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노스 코리아는 지구였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우리의 동맹이야라고 얘기한 것을.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서 저 사람은 세계 백지도에다가 백지도를 보여주고 여기 한국이 어딘지 찍으라고 그러면 못 찍을 사람이다. 여러분 솔직히 미국 사람 중에서
백주도에 대한민국 정확히 찍는 사람 아마 20%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 못 찍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뭐 아주 대단한 이라고 그랬죠. 사상 최악의 부통령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트럼프를 이렇게 묘사했던 그 미국 타임즈가 바로 그 무렵이 아니라 바로 4년 후에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때는 이렇게,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점잖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불필요한 웃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으하하하 하고 웃는데 하다가 뭐 다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호쾌한 웃음이라고 하고 싶으면 또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정신 나간 웃음입니다. 아이고 나쁜 사람들이 웃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같은 딱 4년 후에 이 사람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 날, 민주당 후보가 된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표시됐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뉴스 그러면 엘리트들도 그거 무슨 방송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폭스뉴스가 나머지 좌파 뉴스 다 합친 것만큼 많이 보는 뉴스가 폭스뉴스입니다. 얘는 중도예요. 중도보다 약간 보수가 됐고 어떤 때는 좌로도 가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트럼프를 좀 지지했습니다. 4년 전에는 트럼프에 좀 반대했고 그렇지만 얘는 그래도 중도에서 우쪽으로 돼요. 이거 다 극좌파들인데 이거 다 합쳐도 얘를 못 당합니다. 어느 날 그 대통령 선거 대표 방송을 하는데 폭스뉴스는 800만이 보고 있는데 CNN은 200만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4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CNN이 얘랑은 상대도 안 되는 거로 잘못 알고 있더라. 방송은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시간대에 반려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 CNN 이건 완전히 요번에 미국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뉴스맥스라는 우파 방송이 있습니다. 우파 방송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얘를 앞섰습니다. 시청률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미국 어디 공항이라든가 미국 호텔이라든가 미국 뭐 가면 다 이거 틀어놓고 있어요. 거기도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폭스뉴스 같은 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방송이고 또 사람이 많이 본다는 얘기죠. 뉴스맥스가 얘는 완전히 보수입니다. 얘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 미국의 언론 주역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주류 언론의 경우에도. 또 다음 페이지. 예. 이거 이제 요거 지금 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되니까 이후 미국의 소위 주류 언론들이 총동원 되었다. 당장의 카말라 해리스는 미국의 신데렐라, 미국 민주당의 잔다르크로 둔갑하였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번에 잔다르크가 되고 신데렐라가 되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이유 이 언론이 생각보다 끝발이 없고 영향력이 없었다. 안 봐요. 애들도 안 보고 애들은 전부 이거 보고 있고 어른들도 텔레비 안 보고 신문 안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영국 기자가 미국의 메인스트림, 저는 오늘 주류 언론 그냥 비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이 카말라를 이제 당선시키려고 노력하지만은 지금 이제 떨어진 다음에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뭐 이제 뭐 벌 받는다는 뜻도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트럼프를 보다는 태도입니다. 부유한 한국을 우리가 왜 도와줘? 김정은에게는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쁜 놈이라고 쓴 거죠. 왜 우리가 한국을 방어해? 트럼프 인터뷰에서 한 말이 해가지고 트럼프는 대부분 나쁜 뉴스만 한국에 보냅니다. 저 사람이 뭐 돈을 100억 달러를 내라고 그랬다는 둥. 100억 달러를 어떻게 냅니까? 35억 불이 총액인데. 지금 제가 한 말은 주한미군 저 사람이 돈 좀 더 내라고 그랬는데 돈 내라는 것은 방위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방송에 방위비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방위비를 남한테 얻어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총알 한 발도 미제를 씁니다. 근데 뭐를 더 내라고 그런 거냐? 주한미군 주둔 비용 2만 8,500명이 여기 있는데 물도 먹어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총액이 35억 불입니다. 그 35억 불을 우리가 내면 100% 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5억 불 중에서 10억 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30% 미만 내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반 정도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디서 유세하다가 야 한국 돈 많으니까 100억 불 받아내. 100억 불은 받아낼 수 없는 나라예요.
미국이. 왜? 총알값을 남한테 안 받으니까. 주둔비 다 받아 그러면 35억 불입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좀 설명도 안 하잖아요, 언론들이. 답변이. 네.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가 한국 기사에 속지 마세요. 트럼프가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거 보고 와, 이 친구는 그래도 미국 거를 좀 아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너무나도 뭐 바이든이 그냥 선거하는 날, 개표하는 날 아침에도 카말라 해리스가 이긴다고 방송을 하는 거 보고 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답변이. 네. 타임지에서도 이제 이 사람이 특집을 했어요. 이기면 어떻게 될까? 전부 나쁜 소리만 깐뜩 쏘는 겁니다. 나쁜 소리만.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콜렉티브리에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겁니다. 나중에 언론이 경찰이라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답변이. 네. 하도 MSM이라는 게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 우리나라로 치면은 3대 TV 방송, 그리고 조중동, 한겨레 뭐 이런 것들을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래요. 하도 카말라를 띄우는 것을 보고 미국에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제일 끝발이는, 제일 잘하는 데가 라스무센 리포터하고 아틀라스 인텔이라는 그 여론조사 전문회사입니다. 라스무센의 헤드 폴스터 여론조사 팀장이 나와서 하도 엉터리로 뉴스가 나오니까 방송을 한 거예요. 8월 14일입니다. 이 사람 조용히 있다가 하도 엉터리라. 그러니까 폴링 인더스트리 뭡니까? 여론조사 산업, 여론조사 장사꾼들은 썩었습니다. 그 썬데일 유튜브 썬데일 제목입니다. 여론조사 장사꾼들은 썩은 놈들입니다. 2024의 이 대선은 체인지드 베리 리틀 아무것도 변할 거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이든 때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가 바이든이 사퇴하고 카말라 해리스로 바뀌었을 때 카말라가 막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걸 보다가 바뀐 바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카말라가 됐을 때나 바이든이 있을 때나 트럼프의 지지율은 같습니다. 여론조사 산업, 그래서 폴링 인더스트리라고 생각하는 모욕입니다. 너희들은 장사꾼이야. 이거는 과학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방송하기 위해서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뭐 유튜버는 아니죠. 라스무센 리포트의 여론조사 팀장이니까 답변이.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또 다른 사람이 폴링 인더스트리 is corrupt. 여론조사 산업은 썩었습니다. 또 답변이. 네. 이제 카말라 해리스하고 이 사람은 인터뷰를 안 해요. 이 사람은 센텐스 한 서너 개를 못 읽는 사람입니다. IQ를 먹었어요. 이거 공개된 것은 아닌데 이 사람하고 대학을 같이 다닌 사람이 이 사람하고 하워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흑인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심리학 개론을 한번 같이 들었는데 교수님이 심리학에서 이제 IQ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학생들도 IQ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해서 이제 나 시험지를 돌려가지고 전부 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점수 맞춰보고 서로도 몇 점이냐 그러는데 115가 제일 많았답니다.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가 딱 오더니 야, 나 78이야. 80이 만점인가 그러더래요. 그거를 나와서 얘기한 그건 주류 언론에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이 사람이 그래서 78이라는 것들이 이제 X 같은 데서 많이 돌았습니다. 유튜브에서. 트럼프의 IQ는 천재 겁니다. 156으로 나옵니다. 150 나누기 2 그러면은 78인데 그걸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주류 언론 아닌 데서는 돌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긴 말을 못 하는데 방송국에 절대로 안 나가요. 나가더라도 자기 편 방송국만 나가는 겁니다. 이제 자기 편 방송국에서는 틀린 거는 빼고 해주고 나 편집해서 해주는데 폭스뉴스에 나간 거예요. 폭스는 약간 얘는 반 트럼프입니다. 폭스뉴스 아주 유명한 브렛 바이어라는 그 앵커인데 둘이 질문을 하는데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아주 그냥 왕창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다른 방송에서는 절대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잘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튜버 몇 명이 카말라 해리스
브렛바이어한테 박살났다라는 것만 이제 알고 있는 건데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여기 그 엑스레이 이게 나온 거예요. 브렛바이어가 얘를 아주 죽여버렸다. 그러고서 전체 방송이 다 나왔는데 하루 만에 8천만 명이 봤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제는 폭스뉴스가 한 거를 이제 CBS, MBC, ABC가 속이려고 그래도 X가 다 보여주더라. 너무 볼까요? 지금 몇 명이 봤습니까? 요거 다음 페이지. 8천만 명, 하루 만에 8천만 명 이상이 그것을 이걸 통해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BC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다 보는 거예요. 하루에 8천만 명. 미국 선거하는 사람이 1억 몇 천만인데 그 사람 다 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BC, MBC, CBS 시대는 끝났다가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예, 미국 선거할 때 얼마 전에 트럼프가 50.7, 카마라가 47.6이라고 요거 한 며칠 전이에요. 대통령 선거기 전에 아틀란타 인셀 얘네들이 제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선거하기 전에 트럼프가 이기다. 전국 득표수에서 그러면 이거는 이 선거인단수에서는 우리가 말한 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리고 아틀란타 인텔에서 7월 달부터 7월 달에 카말라 해리스가 후보가 됐죠. 10월 말까지 10달 동안 선거운동을 했는데 트럼프는 단 한 번도 카말라한테 밀린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 시험은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요. 그죠? 저는 이거 보고서 트럼프가 이기는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거는 또 라스무셀 리포트라는 거기서 7월 달부터 7월 21일 날 카말라 해리스가 나왔죠. 그래서 7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조사했는데 트럼프, 카말라 해리스 누가 앞서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이런 거 안 봐요? 남의 나라 선거인데. 바로 여기서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을까? 중국이 이 사람이 이기기를 원했고 우리들은 중국 돈을 받은 거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을 합니다. 선거하는 날에도 해리스가 우세하다라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해리스 우위 선거인단에서 트럼프보다 14명이 더 많을 거다. 이거 완전히 딱 거짓말로 판명이 됐죠. 경합 7주 여론조사에서 역전되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초조해서 이거 다 조작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7개에서 트럼프가 다 이겼습니다. 결과 다음 페이지. 아이오와주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주 또는 대구예요. 여기서는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주입니다. 근데 아이오와주는 이거는 무조건 공화당 주입니다. 그런데 선거하기 일주일 전에 아이오와주에서 제일 큰 신문이 우와 얘가 3%나 앞서고 있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텃밭에서도 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신문에는 텃밭에서도 밀리는 트럼프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책 요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고 다른 걸 찾아보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 나는 이걸 보고서 설마 하고서 봤더니만은 그 다음 날 나온 거에서는 트럼프가 10% 앞서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선거 결과는 13% 앞서는 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여기 이 여론조사한 사람이 다음 페이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고발했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게 끝나는 겁니다. 고발을 지금 내가 고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언론을 벌주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네.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가 된 다음에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전부 속전속결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아주 후진놈들 그냥 얘만 좋아하는 사람들로 다 채우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 보도한 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써오진 않았지만은 피트 헥세스라는 44살짜리 젊은 그 폭스 앵커맨 출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신문에 트럼프가 이제 자기 충성파에는 그 헥세스를 국방장관으로 선발했다. 이러면 폭스뉴스 기자 그리고 미국 육군 장교 출신 이라크전 참전 그거 세 줄 나오더라고요. 소룡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소룡밖에 안 된 폭스뉴스 기자를 국방장관으로 뽑아. 거기다 두 줄 넣어볼게요.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과 졸업,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하버드 대학 석사. 얘기 달라지죠. 그 사람이 국방정책에 관한 책을 5권 썼습니다. 5권 쓰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그 좋은 거는 다 빼고서 그리고 소룡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미국 국방장관은 소룡이 아니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평균적으로. 소룡씩이나 된 사람이 국방장관 후보가 되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 장군들은 주로 국무장관을 시킵니다. 외무장관. 그리고 민간인을 국방장관을 시키는 것이 미국의 일반적인 전통이에요. 네. 우리나라 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보가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 미국의 상황을. 답변이. 네. 그래서 언론들에서 트럼프 쫓아낸 겁니다. 4년 전에. 너 나가. 너는 매일 거짓말만 쓰니까 나가. 그래서 그때 이제 트위터에서 쫓겨났죠.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사가지고 X로 바꿔놓고 트럼프 와서 여기서 얘기하세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옛날에 4년 전에 다 쫓겨났었다는 거 얘기입니다. 강제로 그냥 너는 우리 X를 쓰지 마, 트위터 쓰지 마 해서 쫓겨났던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달라졌죠. 답변이. 네. 지금 X라는 거 나는 요새 공부할 때 X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뉴욕타임스 보고 또 무슨 채널 타임스 보고 이렇게 다 아침에 그거 다 보려면 한 몇 시간 걸리는데 지금 X라는 데다가 뉴욕타임스 그리고 폭스뉴스, 뉴스맥스, 트럼프, 일론 머스크, 헥세스 그러니까 사람 내가 이제 봐야 될 그 뉴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걸어놓으면은 요새는 그 전부 다 이놈들이 천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뉴스만 쫙 뜹니다. 그럼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가 필요한 걸 전부 다 컴퓨터에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각국 신문 보는데 아침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어떤 친구가 나보고 교수님은 CIA라든가 국정원에서 데이터를 주시는 모양이죠. 야 그거 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겠니? 다 있습니다. X가 140개국에서 뉴스 소스로 1등을 차지했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X가 1등인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네, 다음 페이지. 일론 머스크가 You are the media now. 이제 여러분들이 오는 겁니다. 이제 방송국이 아니라 신문 조중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나는 트럼프가 한 말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 사람을 다 써놓으니까 어느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다 또 어제 뭐라고 그랬다 그린랜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다 예, 직접 소통하는 거죠.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당신이 언론입니다. You are the media now. 이제 언론이 달라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X.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가 됐는데 여기는 물론 보면 잡스러운 언론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러면 공화당 거냐? 아닙니다. 다 통계를 내봤더니 공화당 사람이 47%, 민주당 사람이 48%를 사용을 한대요. 그런데 공화당이 47%가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립적이니까 이거가 제일 정확하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ABC, CBS, MBC 같은 거는 공화당이 뭐 5%, 민주당 95% 그렇습니다. 이거 그쪽은 한쪽 뉴스고 얘는 양쪽이 다 있고 이렇게 지금 지평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일론 머스크는 뭐 한마디 올리면은 팔로워, 그러니까 하루 만에 본거가 뭐 25M 이렇게 나옵니다. 2,500만 명이 봤다는 소리예요. 밀리언. 이건 뭐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X가 리거시 미디어, 이거는 주류 언론을 박살내버렸다라는, 뭐 이거는 거의 팩트입니다. 주류 언론이 X한테 지금 지고 있다. 다음 페이지. 이 사람이 스테파노 플루스라고 무명의 클린턴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천재 지략가입니다. 그리고서 클린턴 백악관에서 일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류 언론에 이제 앵커로 파견한 사람이 스테파노 플루스라는 사람인데, 트럼프는 강간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짜로 밝혀져가지고 트럼프가 이 ABC를 10억 달러 고발을 했습니다. 그냥 깨갱하고 죽고 10억 받으면 우리 회사가 죽으니까 1,500만 달러 주는 거로 그 결과를 냅셔서 트럼프가 오케이 그래 1,500만 불 내. 1,500만 달러를 받으고 처리하고 이 사람은 재계약은 했는데 월급이 확 줄었다라고 나옵니다. 벌 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트럼프가 이제 아까 말한 그 디모이스 레지스터라는 신문
그 아이오와인데 트럼프가 지고 있다라고 발표한 그 신문사에서는 액수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고발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앤셀처는 아까 그 여자예요. 그 남편이에요. CBS가 이거는 트럼프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카말라 해리스랑 둘이 인터뷰를 했는데 되게 좋은 것만 내버리고 바보 같은 거 다 뺀 거예요. 이것도 선거 방해죄로 고발했는데 이건 돈이 좀 무지하게 많아요. 14조 원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이거 당하면은 방송국 휘청하는 겁니다. 그걸 걸었어요. 여기서 이제 몇 천만 불 내겠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 손보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 그냥 했고, 그럼 우리는 미국 뉴스, 우리나라 뉴스를 뭐로 보는 게 제일 좋을까? 나는 우리나라 뉴스도 X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거가 다 나와요. 내가 무엇이 나왔는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냥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나오죠, 이게. 이게 X에서 내가 찾아가지고 복사한 거예요. 어떤 젊은 여인이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은 미국에서 아주 공화당 사람들 아주 기절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나는 이겼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FBI 국장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FBI 국장이 되는 날 미국의 썩은 정치가들을 다 도려내겠다. 미국의 썩은 정치를 다 도려내는데 뭐 쭉 나오는데 2020년에 부정선거가 반드시 이깁니다. 2012년에 오바마가 민주당 사상 가장 인기 있던 대통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와, 그 젊은 흑인 괜찮네 하고서 인물도 잘생겼네 하고 그 사람이 6,60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그 다음에 바이든이 그 다음 민주당 대통령이 바이든인데 바이든은 8,100만 표를 얻었습니다. 불가능한 숫자다는 얘기입니다. 8,100만 표는. 그리고 트럼프가 금년에 인기가 그렇게 좋았는데 7,70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4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이지도 못할 때 8,100만 표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조사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세월이 이렇게 바꿔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공화당이 썼던 말이 Stop the Steal. 이제 도둑질 좀 그만해라.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어린 친구가 1994년생 처음 집회 나왔다. 나라 지키려. 이거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해가지고. 개혁화법 탄핵무효 하나님의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 Fight, fight, fight. 이거 뭡니까? 트럼프가 총 맞고서 피 흘리면서 막 fight, fight, fight 그러면서 나왔던 그거를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서 와 이건 지금 계엄이 민주국가에서 왜 저런 일을 하지 하고서 했는데 다른 얘기네 라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The Stop the Steal movement is picking up pace in South Korea. Stop the Steal 부정선거 비판 그 운동이 한국에서 막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비세그라드라는 이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데이터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비세그라드도 거기 이제 내 자주 보는 칸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정선거 규탄 운동이 크게 번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게 타라오라는 사람인데 이 타라오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공군 중령했던 여자 정치학 박사예요. 타라오가 한국어를 이 사람 한국말도 다 아니까 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라도 우리나라 신문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다 볼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광화문, 서울, 세이브 코리아, 엔티 임피치먼트, 탄핵 반대, 엔티 코뮤니즘, 공산주의 반대, 익스포즈 일렉션 프로드 랠리.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를 사기쳤다는 것을 공개하라, 익스포즈 까라 하는 랠리, 데모, 그리고 스트릿 슈즈 아직도 어마어마하네. 미국 뉴스에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야, 앉아서. 집에 컴퓨터 켜고 앉아서 아침에 전 세계 거 다 보는데 미국 거 보니까 우리 것도 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얘가 정신없이 지금
한국에다 보도를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왜 중요하다 치냐면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근데 이건 미국 국무부가 도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독립이지만 국무부의 견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VOA의 사장이 트럼프를 진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데 이제 아리조나에서 상원의원 나왔다가 떨어진 아주 그 적극적인 트럼프 지지자가 이 회사 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삼선 미국 하원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하원 의원 중에서 이제 그 중진 이상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 하원 외교안보 문과에서 동아시아 담당 위원장이에요. 한국, 일본, 중국 문제 하는 사람입니다. 동맹을 약화 시도하는 세력이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지금 탄핵을 당하고 있다. 라는 것을 그 가감 없이 그대로 소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중국 정부를 막 조작하고 있다. 이것도 뭐 우리나라가 다 본 사지만 이것도 미국 X에 올라 있는 겁니다. 이것도 미국 X에. 고돈창 박사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알아주는 미국 변호사고 중국계예요. 그리고 트럼프 친구고. 이 사람이 뭐 얘기 쓰는 거 보면 뭐 이 사람은 우리나라 신문을 갈기는 모양이지 할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해가지고 리더 오브 더 horribly misnamed Democratic Party, 아주 이름이 잘못 지어진 민주당의 대표다. horribly misnamed. 이거는 어떻게 네 당의 이름을 그렇게 집을 수 있냐는 얘기를 막 쓰는 거예요. is showing his subservience. 그 비굴함을 보이겠다 to China. 중국한테 비굴함을 보이고 있다.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he will make Korea a vassal state to the Chinese regime. 그는 한국을 중국의 종속 국가 정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무서운 얘기들 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지금 가감 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가 있다는 사진도 여기 미국 거에 다 있어요. 800만 불 뭐 이런 얘기 다 나오고. 이 사람이 또 고돈창 박사가 쓴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인이며 새로운 재판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민주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얼마나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미국 뉴스로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800만 불 보냈다는 얘기도 다 나오고. 요거는 국제법입니다. 800만 불. 국내법, 한국법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요 며칠 전에 이게 대통령 관저죠. 이것도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 한국에서 하니까 한국 방송을 자막을 넣어줍니다. 미국 그 사람들이. 따라서 만약 공수처가 실제로 물리력을 사용해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당신들은 헌법을 따르지 않고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아예 그냥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한국 건데 뉴스5가 탄핵 찬반 집회 영상 오류, 이거는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텅텅 비어 있고 서울시청 앞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 그 종로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는 꽉 차 있고, 이거 바꿔친 겁니다. 기자가 바꾼 거예요. 실수인지 오류인지는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KBS에서 나와서 잘못되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요거 미국 뉴스에도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바꾼 거는 이거 바꾸면 안 되고 이 실수는 용납할 수 없죠. 이렇게 텅텅 비거.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에 태극기 들고 나오고 미국 깃발 들고 나오는 거는 보면 다 알죠. 조작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 페이지. 네. 이제 일까지 나와요. 이것도 이제 미국 고돈창이 이걸 다 올린 거예요. 고돈창 박사가 이제 자기가 자기 말도 쓰고 어떤 때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봐야 되겠다면 남의 걸 갖다가 붙여놓습니다. 고돈창이 타라오 박사 거를 갖다 써놓고 또 이제 한국 사람이 쓴 거를 또 갖다 붙여고, 그래서 어떤 때는 뉴스 하나에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때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거꾸로 했다는 거 이제 기자 1위까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그 얘기.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다 써있죠. The leftist crowd are smaller. 좌파가 더 적다. 좌파 사람들이. They are losing the argument in South Korea. 지금 그들은 한국에서 싸워지는 논쟁에서 지고 있다. 좌파들이.
이렇게 나와요. 다음 페이지. 예. 미국의 언론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선거 당일까지 트럼프가 뒤쳐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앞선 적이 한 번도 없고 트럼프가 되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했고, 왜? 돈 많이 날릴 테니까. 저 얘기 근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산해 본 거가 있는데, 트럼프 때 우리나라 평균 석유값, 바이든 때 평균 석유값, 트럼프 때 100이라고 치면은 바이든 때는 석유값이 134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4가 얼마냐? 우리가 기름은 똑같이 썼어요. 지금 한국이 기름 쓰는 거가 지금 뭐 매년 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맥시멈이 되고, 이제는 차들은 늘었는데 차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기름을 덜 써요. 같은 100km를 가더라도 기름이. 그래서 기름 수입량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는 100원어치를 사왔는데 바이든 때는 134원어치를 사왔다. 그 34가 전체로 보면은 3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0조 원. 그래서 트럼프 때 기름값이 50조 원씩 덜 듭니다. 1년에. 근데 트럼프가 방위비 올려달라는 거 우리가 다 주면은, 100%다 주면은 5조입니다. 5조. 기름값은 50조가 나고. 그거는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죠. 그런 분석을 한 줄도 안 나죠. 그럼 트럼프가 되는 게 좋겠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안 되니까. 예, 이런 거. 내가 이제 요거는 제가 그 언론문화 포럼에 나오는 잡지에다 쓴 거예요. 대한민국을 리퍼블릭 오브 노스코리아라고 말한 사실은 왜 보도하지 않는가? 카말라 해리스가 왜 물가가 오르는가? 카말라 해리스한테 왜 물건값이 비싸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장사꾼들이 물건값을 올려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여자입니다. 구멍가게 아저씨들이 물건값을 올려서 그 물가격을 올랐대. 이런 전응한 수준의 대담한 것을 왜 보도하지 않는가? 카말라 해리스가 29살 때 60세였던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윌리 브라운의 정부였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은 알기나 하는가? 트럼프는 막 바람둥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바람둥이가 아닙니다. 얘는 영어로는 뭐 이런 방송에도 들으면 하여간 고급 콜골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거는 전혀 보도하지 않죠. 취사 선택에서 보도하면 안 되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보도를 보고서 그리고 옳은 것 싫은 거를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판단하는데 보도 자체가 너무나 저는 뭐 이제 학자로서 학자는 뭐 하는 게 뭐냐 특히 이제 정치학자의 첫 번째 사명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기존 권력을 비판하는데 왜 권력은 국민을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어디나 그렇죠. 권력이라는 것은 그 파워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힘이 파워예요. 내가 우리 최 사장님한테 대해서 파워가 있다. 그럼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싫은데 할 수 없이 해. 그럼 내가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저 사람 하는 거 좋아해. 그거는 파워가 아니라 그걸 권위라고 그럽니다. 권위. 네가 무서워서 내가 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옳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야. 그게 이제 권위죠. 근데 파워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 부정적인 의미의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이제 학문의 사명이고 언론의 사명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냐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상황을 제대로 묘사하는 것이 언론이나 학문의 기본입니다. description.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지고 있는 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그게 이제 언론이나 학문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왜 이런 그림이 있는 거야를 설명하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정확한 묘사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원한다면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다. 근데 뭐 미래 예측은 잘 못하죠. 그러니까 디스크립션, 정확한 그림 그리기, 그리고 정확한 설명. 그 두 개가 언론의 사명이고 학자의 사명인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그리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 그 강의하러 가가지고 이번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태를 우리 언론만 듣고서는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트들한테.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듣고서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면 그거는 제대로 보도한 게 아니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하면 지금 미국 대통령은 누구가 돼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카말라가 돼 있어야 되죠.
아마 한국 사람한테 투표권 줬다면 아마 9대1로 카말라가 있을 겁니다. 한국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카말라를 다 틀렸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국내 정치는 올바르게 분석을 할까요? 라고 거꾸로 반문합니다. 바로 지금 언론이 제가 뭐 여설이렇게 정외과 졸업했는데 내가 2학년 올라갈 때 연대 신방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신방과 과장도 하고 신문방송학교 교수들 이제 없을 때예요. 우리는 그냥 신방과를 야 저네들은 뭐냐? 근데 왜 저 정외과 와서 정치학 과목 듣고 그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1회 졸업생이 연대 교수인데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저보다 이제 박사를 빨리 받고 와서 연대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진짜 똑똑한 애가 너 무슨 과야? 그랬더니 신방과라는 거야. 그 여학생인데. 근데 내가 그 교수한테 와 신방과 애들 정말 똑똑하네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나보고 아니 선배님 이전에 신방과가 저 애가보다 훨씬 높아요. 컨트롤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 난 몰랐네 하고서 보니까 정말로 상대가 되게 높더라고. 왜 그렇게 괜찮은 애들이 그리고 언론사 들어가는 게 언론 고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옛날보다 못해? 옛날에는 우리 동아일보, 조선일보 보면 이게 다였습니다. 이거로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그렇지 못하냐는 그 얘기죠. 이걸 우리가 대학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좌우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무역도 미국이 1위예요. 수출도. 우리가 중국은 우리의 돈벌이고 미국은 우리의 안보수단이 돼갖고 안미 경중이라는 말을 했었죠. 조선일보가 만든 단어인데 경제는 중국하고 한다. 네. 우리가 경제를 중국에 가장 의존하던 때의 통계를 보면은 한 10여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100을 팔아요. 우리의 수출액이. 근데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40인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만 가지면은 미국은 40, 중국은 100이니까 무려 2배도 더 중요해요. 예, 그런 시절에 제가 이화에 대해서 어떤 미국 세미나를 하는데 갔더니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이 와서 여기 교수들 쭉 앉아 있는데 당신네들 중국에는 100을 팔고 미국에 40을 판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다 아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중국에 판 100 중에서 70 내지 80의 종점이 미국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에 내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나오자마자 내가 무역학 박사인 후배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야, 주한미군 상공회의소 소장이 우리가 중국에 100을 파는데 그 종점, 그 100이 중국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70 내지 80이 미국이 종점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미국은 40에다가 70 내지 80을 더해야지 맞고 중국은 100에서 70 내지 80을 빼야 맞다고 그러는데 뭐냐 그랬더니 무역 통계는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삼성이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들지만 옛날에 이거 다른 걸로 칩시다. 이게 미국 가서 팔면은 150달러가 되는 물건을 삼성이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미국에서 이걸 사는데 보니까 삼성인데 그 밑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어. 요거는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한 거에 돼 있지 않고 중국으로 수출한 거로 잡히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해요. 그래야 그 조립해가지고 미국에다 파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팔지? 미국에서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100불에 팔리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면 150불에 팔리기 때문에 안 팔려요. 그래서 중국에 파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도 못해요. 왜? 중국이 이제 니네 거 부속 정도는 우리도 만들어 그래서 안 사갑니다. 중국은 우리랑 경쟁자지 상호 보완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자들이 쭉 말하지 않은 거 제가 2008년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중국이 세계 1등이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중국은 여기 있고 미국은 여기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가고 중국은 이렇게 가니까 중국은 8%, 미국은 3%니까 한 2038년 되면 바꿔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니 국가 간의 경쟁이 올림픽 달리기입니까? 미국이 앞에서 뛰는데 가까이 오는 거에서는 발로 걸어서 넘어뜨리든지 못 오게 하는 거가 그게 국제정치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미국이 멍청하게 있다가 중국이 돈이 더 많아졌을 때 아이고 당신이 1등 하시라고 자리를 내놓고 갔냐고. 우리가 미국하고 70년이나 동맹국인데 미국의 행동을 그렇게 모르느냐고.
내가 2008년에 뭐 한 이제 내년 이내에 미국이 중국 경제를 꺾어놓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2038년에 전쟁할 일이 없지. 그 꺾어놓은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꺾었기 때문에 중국이 쩔쩔매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바이든이 나왔는데 중국이 이때 회복되지 못한 거는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거겠어요. 코로나. 그 때문에 지금 가는데 지금 트럼프를 완전히 박아버리려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게임이 제가 이 한국의 탄핵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한 일주일 있다가 방송을 한다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누가 이겨요? 미국이 이겠지. 센 놈이 이기는 거지. 국제 정치는.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기자들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일단 머리 좋은 아이들이 다 기자 됐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네가 어차피 공산주의 국가에서 못 살잖아요. 근데 왜 그게 좋다고 떠들어? 돌아가신 그 이명영 교수가 대한민국 최악의 모순, 한반도 최악의 모순은 밥도 못 먹는 것들이 군사 강대국이 되겠다고 설치는 북한. 그리고 배가 너무 부른 친구들이 가난한 자의 정치 사상을 이 나라에 도입했다고 날뛰는 그거. 이것이 한반도의 최대 모순이라고 이명영 교수라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언론이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모순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신평이라는 그 연로한 변호사님이 60년 보던 봉화일보를 끊겠다고 전화 걸었다는 것을 이제 에세이로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조선일보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조선일보 저도 한 30년 봤는데 이거 더 이상 보면 내 머리가 돌 것 같아. 올바른 분석이 안 되고. 바로 여러분들도 하면 여기 그 선배님들이니까 후배들 다그치세요. 다그치고 설득하고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또 시위를 따라가죠. 한반도의 대세는 자유주의의 승리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이기는 거 보세요. 지금 어제 제가 방송 하나 찍었는데 트럼프는 완전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미국이 챔피언이었어요. 지난 70년 동안. 그런데 소련 때문에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소련 무너지려면 미국이 쉬었어요. 한 10년. 휴일을 즐겼습니다. 그때 테러 얻어맞고 그 테러랑 싸우느라고 정신없는데 테러를 겨우 눌러놓으니까 그 사이에 중국이 커가지고 미국 밟겠다고 나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보니까 우리가 그 원리가 있죠. 중국이 왜 못 큽니까? 더 이상. 진짜 자유주의가 아니니까 여기서 쓰는 거예요. 진짜 자유주의를 하게 되면은 그럼 중국은 쪼개져야지. 그 미국 학자 우리가 공부하면 다 압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중국 학자가 China is a civilization 문명이래요. 근데 그것이 국가 인척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나 잘라져야지 국가가 되는데 이게 문명인데 국가 인척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거다라는 게 지금 이제 다가온 겁니다. 뭐 상하이의 구멍가게 80%가 문 닫고 군인하고 시진핑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 시진핑이가 군대를 가서 보니까 중국 군대에서 제일 끝내주는 군대가 전략 로켓군입니다. 미사일 부대예요. 그 미사일에다가 휘발유를 미사일 연료를 안 넣고 문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목 자르고 있습니다. 목을 자르던 장군들이 너는 돈 안 먹은 놈이야라고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가 12년 전에 중국 대통령 될 때 재산이 3억 5천만 달러로 나왔죠. 5천억. 말이 돼요 그게. 저거 이제 무너집니다. 북한 저거 죽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계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말이죠. 영국 총리를 너는 악마야. 너는 감옥 가야 되라고 썼는데 한 5천만 명씩 봅니다. 독일 대통령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올라프 숄츠. 너는 무능한 바보야. 라고 씁니다. 프랑스 대통령 너도 정신 차려. 이렇게 씁니다. 지금 미국이 프랑스 대통령, 영국 수상 다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수상은 너무 미국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 결정에 데려다가 밥 먹이고 덩어리 두드려주고 세계가 주류가 있습니다. 주류. 그리고 주류는 결국은 자유주의가 마지막으로 승리한다. 바로 이런 맥락인데 우리나라 언론이 좀 잘했으면은 뭐 다 괜찮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그냥
관전자의 평가를 한 거로 연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충근 박사님, 미국 언론 보도 행태와 또 우리 국내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먼저